네, 실제로 두 분 모셨는데요. 또 영화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의 지금 의상과 모습으로 오셨는데, 네, 정동환 배우님은 지금 그 연극 공연 때문에 지금 바로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관객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화가 싱가포르에서 개봉하고 또 대만에서 개봉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고 우리 한국에서는 부산 영화제 때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서울까지 이렇게 와서 작용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예,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줌마에서 권우 역할을 맡은 배우 강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가 저희도 이제 부산에서 한번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었고, 저는 싱가포르에서 개봉을 했을 때 이제 프로모션 행사 참여해서 싱가포르 관객분들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한국 관객분들이 사실 제일 반응이 궁금하고 괜히 더 긴장되고 좀 설레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개봉할 때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는 좀 반응이 어떤가요? 사실 저도 정확한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느 정도의 행사에 어느 정도의 많은 관객분들이 오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또 현지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같이 출연했던 어떤 배우로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같이 못 가셨죠, 정동환 배우님은? 예, 전 그때 공연이 있어서 못 갔어요. 다른 공연이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네. 그 대신 저는 저기 대만에 영화제 아, 그 올드더라고 금마장. 금마장 영화제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초청 받기는 쉽지 않았다고들 하는데 네. 거기에 가서 또 영화도 볼 수 있었고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거기서도 좀 이 어떤 한국의 그 문화가 녹아 있는 이 영화를 좀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던가요? 아니 그것까지 저도 마찬가지로 네. 잠깐만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소식은 내가 듣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네. 한국에 대한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요 한국을 벗어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얼굴이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쇠퇴했죠. 그래서 별로지만은 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았었고 술집에 가고 뭐 이러면 좀 복잡한 일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나름 조금 불편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남아에 나가면 아주 자유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만 벗어나면 무지하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우리 한류가 이쪽으로 쭉 나가면서 제가 이제 한류 초창기 작품들 예를 들어서 무슨 가을동화, 겨울연가, 기타 등등 뭐 이런 작품을 했는데 일본에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쫓아다녀가지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대만에 갔더니 너무 재밌는 현상이 거의 우리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를 이렇게 알아봐도 그렇게 뭐 쫓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제가 가는구나 이런데 거기는 아니거든요. 막 쫓아와가지고 거기 유명한 배우라는 분들 뭐 기타 등등 하는 분들이 막 찾아와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의 위상 또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위상 또 우리나라의 영화 이것이 잘 전달되고 알려지고 했다 하는 걸 실감하고 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바로 아줌마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드신 허슈민 감독님이 자기 어머니가 정말 한국 드라마의 팬이라서 이런 걸 구상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주연을 맡으신 그 홍익방 그 여주인공 같은 경우도 그 여배우님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의 이제 국민 여배우이신데 굉장히 뭐 K-팝도 좋아하시고 네,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좀 읽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하시지는 못했는데 대신 저희 배우님들이 또 그 감독님과 또 그 여배우와 함께 그 주연 배우님과 함께 이제 호흡하셨던 거 잘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바로 플로어로 마이크를 좀 넘겨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올리는 마이크는 아니고요. 저 이제 카메라와 연동된 그 마이크를 드리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질문 어떤 분께 받아볼까요? 아직 좀 첫 질문이 좀 어렵죠.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보고 있을 테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합작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싱가포르, 한국. 그러면은 이제 캐스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캐스팅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효숙 배우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뭐 이제 캐스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어서 저는 그냥 감사하게도 이 싱가포르 한국 합작 영화를 했을 때 중국어가 가능한 배우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저 오디션이 너무 보고 싶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게 어떻게 연이 닿아서 오디션의 기회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총 3차 정도까지 진행을 해서 캐스팅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오디션이라는 건 그러면 영상으로 뭐 찍어서 보내시나요? 네, 1차로는 제가 이제 대사를 보내주신 거를 중국어로 연기를 한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냈었고 그리고 나서 2차에 이제 감독님이 한국에 계시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서 화상 채팅으로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다른 PD분들과 다른 스태프분들과 같이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캐릭터가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시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고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잠깐 중국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어를 한참 열심히 했다가 다시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또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번 영화를 계기로 좀 다시 잠시 묵혀뒀던 어떤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그게 또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원 배우님께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류의 주역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이렉트로 제일 먼저 섭외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본인 캐스팅 되셨는지 아시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조금 숨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연극 공연으로 동남아 지역에 혹은 뭐 다른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싱가포르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셰익스피어 작품의 맥베스를 레이디 맥베스, 맥베스 부인이라는 작품으로 그 뭐 이렇게 각색 뭐 한 작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25년, 근 30년 동안 그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느닷없이 어느 날 싱가포르 극장에서 초청을 받았다고. 그래서 참 의외다. 거긴 뭐 물론 교민들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뭐 차라리 뭐 일본, 중국,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다니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참 느닷없는 데 가서 공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니까 극장이 기가 막힌 극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좋은 극장이. 근데 우리는 그 극장을 딱 막을 닫아버리고 무대 위에서만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공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구경을 한 관객 중에 우리 허시민 감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연극 학도로 학생으로서 와서 공연을 구경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 구경할 수 있으니까 구경하고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사실 자기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만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영화를 하더라도 뭐 그분은 싱가포르에서 하고 나는 여기서 하고 난 뭐 다른 거 하고 뭐 그분하고 만날 이유가 없지. 근데 마침 이런 계기가 돼서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이 허락만 하신다면 라고 해서 성사가 됐노라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숨은 감격적인 얘기를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난 너무 재미있는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거의 캐스팅 결정권을 가지시고 아무래도 네. 어머님을 생각하고 글을 썼고 어머니한테 모든 자문을 많이 구했으니까 어머니가 또 그 배역에 대한 생각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근데 마침 이제 우리 허슈민 감독은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여쭤보니까 그러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한 십몇 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이 성사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 작품을 제가 출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뭔가 두 분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지금 섣불리 손을 들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굿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선물로 저희가 먼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굿즈 선물이 담긴 봉투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아주 많이 준비했으니까 드디어 역시 뭐 가는 게 있어야 이렇게 네. 아니 말씀하시죠. 선물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미 농담입니다. 받았거든요. 말씀하시죠. 네. 네, 저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인 감독님과 작업을 하실 때는 어느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원활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외국인 감독님과 그 작업을 하실 때는 언어적인 장벽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라든가 단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손동환 배우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 다르지만 이 한문 문화권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는 말을 통하지 않아도 정서적인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게 네가 쓰고 연출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만 난 파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느낀 거를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우선 물론 이제 소통이 잘 되면은 뭐 물어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거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느낌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너무 다행스러운 게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게 다 알을 필요도 없다 이거 알려고 애를 써봤자 이건 혼란이다. 차라리 그냥 뭐 하는 거지? 이게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국내 연출자하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 외국 분이기 때문에 리허설도 하고 따로 만나서 현장에서 말고 따로 만나서 연극 연습하듯이 리허설도 하고 당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요? 당신이 뭐라고 할 것이요? 이러면서 하니까 나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또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 또 새로 대화를 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극영화를 찍지 말자. 이게 극영화긴 한데 다큐멘터리성 극영화를 찍자. 네, 약간 페이크 다큐처럼. 네.
그렇게 돼야 이 작품이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감독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의하고 그런 식으로 카메라 이렇게 대놓고 찍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몰래 찍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많이 그 우리 감독이 장점은 굉장히 그 포용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강영석 배우님도 뭐 감독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무대 뒤에서 말씀하셨었는데 배우님은 중국어로 거의 소통이 가능하셨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동환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만나서 사전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조그만 소극장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도구들 갖다 놓고 정말 연극 연습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촬영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서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현장으로 가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 공통적으로 그 홍상 씨와의 어떤 호흡이나 연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요거는 강영석 배우님 먼저 하시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편했어요. 네. 서로 잘 모르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이 그게 설정돼 있는 게 서로 뭐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소통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난 너무 편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 네. 근데 약간 또 두 분의 약간 케미도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물론 뭐 생각하는 뭐 남녀간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고 자신한테 베풀어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느껴졌는데, 네. 그런 게 뭐 그냥 그렇게 느껴졌으면 그게 느껴진 대로가 좋았죠. 뭐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아주 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외국에서 오신 분이고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도 그때가 되게 추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 또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은 너무너무 귀여우신 분이시고 사진도 굉장히 많이 셀카도 많이 찍으시고 이렇게 하트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선생님도 같이 막 하트 하면서, 그래서 뭔가를 막 이렇게 친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선생님도 저를 좀 아들처럼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그냥 저희 어머니의 연배와 비슷하시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관계가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약간 여진구 씨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고, 그 극중 극에서는 여진구 씨가 또 엄마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또 홍익방 씨가 등장을 하니까요.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여진구 씨랑 이제 만나는 게 마지막 장면 그냥 극중 극에서만 나오는데, 계속 이제 한국인에서의 만나는 젊은 아들뻘의 그 청년으로서는 강영석 씨가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받을까요? 네. 네, 저 뒤쪽에.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그 극중 배우님들이 맡으신 역할이 그 주인공분과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 감정 공유도 더 깊게 하면서 좀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혹시 배우님들이 연기하실 때 그 주인공분과 공유하는 그 감정의 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극중에 그 홍익광 씨와 좀 공유했었던 감정의 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극중에서 건우가 산
처한 상황이 아무래도 어떤 가족들한테 조금 외면받고 내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많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돈을 벌고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정말 뜻밖에도 우연치 않게 만난 어떤 한 관광객과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위로 같은 걸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조언을 그 사람한테 구해서 내가 위로를 얻었다라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위로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말로 인해서 좀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 좀 새로운 다시 좀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정동원 배우님은 일단 인물이 내가 맡은 인물이 가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 가정이 떠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이렇게 사람이 평소에 의식하지 않다가 만나졌을 때는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럴 때 만나졌는데 아무런 관계도 맺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떤 인지상정에 의해서 만난 거지만 그것이 작은 느낌이 아니고 깊은 마음을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을 때 뭐 그랬을 때는 그냥 뭐 묵묵히 움직이지만 묵묵히 남같이 대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으로 만날 수 있다. 나는 그런 만남이 굉장히 깊은 만남으로 만나질 수 있는 그런 이 만남의 결을 느꼈어요. 그것이 조금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나이 많은 강아지랑 살면서 그동안 어떤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이 영화에 뭐 다 녹아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여성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까지 데려올 수 있는 뭐 그것도 약간의 용기는 필요하잖아요. 모르는 여자를 외국 여자를 데리고 온 뭐 이제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이 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인생의 이야기 그런 걸 간직한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까요? 네. 잠시만요. 저희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아주 잘 봤습니다. 아직 이제 개봉하기 전에 제가 찾아와서 이제 본 영화라 저한테 어떻게 와닿을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사실 세 분의 이제 주연 배우분들의 케미도 굉장히 저한테 재미있게 와 닿았었어요. 그래서 뭐 차량 씬이라던가 세 분이 이렇게 부딪히는 씬들이 참 뭐 개그적인 요소나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요소로서도 되게 재밌었는데 촬영하시면서 또 그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대화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촬영하시면서도 좀 어떻게 좀 느끼셨었는지 세 분의 케미가 그리고 촬영이 다 끝나고 또 이렇게 관객 입장으로 보셨을 때도 좀 배우분들 입장에서 재미적인 요소로도 좀 느껴지신 부분이 좀 다른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세 분의 케미에 대해서 궁금해요. 좀 뒷이야기, 좀 에피소드, 약간 좀 코믹한 장면들도 있고 하니까 소통 안 됐던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피소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연기하면서의 케미에 대해서는 벌써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이게 저희가 합작 영화이다 보니까 이 스태프분들도 되게 다양하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저희 현장에서는 항상 영어와 중국어와 한국어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찌됐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이고 재미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의 언어가 계속 뒤섞이면서 네. 소통을 하는 그게 이제 저희가 합작 영화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아마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그 브로커라는 영화 만들면서 조금 이게 일본 감독이 만들었는데 왜 한국 영화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씩 뭐 뉴스에서도 말을 하고 해서 좀 잡혀가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영화의 국적을 따질 때는 그 자본의 출처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뭐 그게 완전히 100% 맞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또 이제 워낙 문화가 다 뒤섞이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번에 이 아줌마가 정말 첫 번째 한국 싱가포르 합작 영화로서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는데요. 아마 이제 뭐 두 분이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 많이 놓이게 되시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동원 배우님 혹시 기억나시는 뭐 에피소드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즐거웠던 지금 기억?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뭐 한국어, 중국어, 영어 막 뒤죽박죽 움직이고 내용도 뒤죽박죽이잖아요.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될 뭐 정해져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한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루어내고 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모든 상황 자체가 즐겁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이 즐거웠어요. 뭐 이렇게 딱히 이것 때문에라는 것 없이 이거 뭐지 하는 느낌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잡힌 것들이 재밌게 느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군요. 약간은 이렇게 우연성 같은 것들이 좀 발동되는 순간들이 잡힌 게 재미있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맨 앞에 계신. 아까 에피소드 잠깐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운전하는 씬이 있었잖아요. 그 주유소. 근데 싱가포르는 차선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운전석이 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 스틱 차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운전 장면에서는 잘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잘 찍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작품이 그리고 싱가포르 그 대표로 아카데미 외국 영화상 후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우분들은 찍으시면서 와 이거 대표할 만한 영화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요. 나름 칼출싱이 있었던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가만있어 봐. 음. 운전 누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게 누구지? 홍익방 씨가 이제 운전했을 때, 네, 거기 완전히 반대가? 그러니까 차선 자체가. 운전석이 반대편에. 근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되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뒤죽박죽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됐으니까.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그냥 그렇게 사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촬영 다른 차에 실려서 다니진 않았나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 아마 주유소에서 빠져나갈 때 뭐 잠깐 그거 풀샷을 좀 시킬 때. 그런 정도. 네.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그게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그 생각도 못했네. 이 사람이 반대쪽으로 하는지 운동했다 뭐 이런 생각을 전혀 네. 못했어. 네, 알겠습니다. 네. 강은석 배우님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때 바깥으로 막. 네, 그게 차를 타고 어떤 액션 이런 것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처음이었어서 되게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안전하게 촬영을 잘 했었고 그래서 그게 어떤 그림 영화로 봤을 때 되게 절박하게 급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지? 싱가포르 대표. 네, 네. 이 영화 찍으면서 좀 약간 이 영화가 완성도도 높게 나오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작품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하셨었나요? 처음에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는 까딱 잘못하면 관광 영화 되겠구나. 그렇게들 또 하잖아요. 그렇게 요즘에 이제 뭐 방송을 하면은 시청률 위주, 영화를 하면은 관객 수 위주지, 뭐 실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앞서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값을 따지지 가치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는 영화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찍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또 다른 어떤 가족관계,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서도 전혀 그 국적에 관계 없는 그런. 근데 나중에 내가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처음에 그 쓰여져 있는 걸 가지고 만약에 재밌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아마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그 허시명이라는 감독이 그런 진지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본을 봤을 때보다 영화가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생각이 각본을 읽었을 때와 또 촬영장에 가셨을 때와 또 완성된 영화를 보셨을 때 계속해서 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선생님처럼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있었고 또 가족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 신중에 스키장에서 선생님이 이제 떠나실 때 마지막에 차 안에서 이제 홍위팡 선생님이랑 선생님 두 분이서 그 찍는 거를 제가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촬영을 해야 돼서. 그래서 모니터도 보면서 그 장면을 봤었는데 그거를 영화로 보니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울컥하고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촬영하고 연기하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 그래서 그 씬을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참 많은 분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씬이 진짜 관광 영화가 되지 않게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씬이 아니었나 싶어요. 굉장히 뭉클했고.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이제 많이들 손을 드시는데요. 여기 먼저 갔다가 그렇게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영화 이제 그 말미에 보면은 우리 주인공 여행사에 다니시는 그 캐릭터 이름 권우라고 합니다. 권우는 왠지 그 순간 그걸로 잘렸을 것 같고 이제 경비 아저씨는 이제 반려견을 잃었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가 준 메시지를 생각하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떤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잘 살아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두 분이 상상하시는 이제 그 영화에서 에필로그 이후에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이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저도 참 궁금한데 아줌마 2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든지 그 사람이 오든지 온 술을 저질러 가지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든지 해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진짜 이 얘기는 거기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새로운 반려견도 들으셨을 것 같은. 네. 저도 권우라는 캐릭터도 어찌됐든 가족, 와이프와 아이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착실하게 열심히 빚 갚으면서 희망적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본인이 이입했던 캐릭터니까 해피엔딩 그리고 더 나은 어떤 결말을 그 이후의 삶을 꿈꾸실 것 같아요. 네, 또 아까 전에 손 드신 분 먼저 갔다가 또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잘 봤는데요. 저 좀 가벼운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싱가포르에 대한 시선이나 이미지나 뭐 생각을 이번 영화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이 뭐 싱가포르에 가셔서 촬영하신 건 아니지만 혹시 좀 달라지신 부분이 있을까요? 싱가포르에 대한 이미지? 이게 사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어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어떤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저희가 쉽게 여행지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던 국가인 것 같은데 결국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건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별반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여서 더욱더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
칠리 크랩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꼭 한번 다시 가서 그때 너무 빡빡한 일정으로 막 이렇게 거의 행사만 하다 오다시피 와서 조금 여유롭게 여행을 못했던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여행을 가서 좀 온전히 싱가포르를 좀 즐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저는 저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거기 가서 공연을 했고 한 번은 이 합작 영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좋은 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거기에 공연 갔을 때 왜 하필이면 싱가포르일까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그 연극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뭔가 깊이 우리는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한 10여 년 지났는데 이번 같이 이분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참 굉장히 좋은 다리를 놓아준 것 같다. 앞으로 이것과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교류가 그분들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생각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분들은 그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폴리스 형태랄까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게 그런 그 다른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경제적인 개념으로 딱 똘똘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깨끗하고 잘 돼 있고 뭐 굉장히 그 투명하고 참 좋은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맞아서 문화 교류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풍부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지난번과 이번 우리 합작영화를 하면서 했고 이것이 시작이 돼서 크게 발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뭐 당연히 많은 친밀함이 생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정서적으로 많이 통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한국의 드라마와 많은 콘텐츠들을 공유하면서 생겨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아까를 이용해서 그러면 두 분 뭐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힘들었던 점도 없을까요? 네, 촬영하시면서 힘들었던 장면. 그러니까 뭐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드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은 날이 참 추웠죠. 춥고 그 기간에 비해서 찍는 양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 영화를 찍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기한 내에 이렇게 소화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힘든 줄 모르잖아요. 추운 줄도 모르고 진짜 추웠거든요. 말도 안 되게 추웠는데 추운 줄도 모르고 즐거웠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좋은 작업을 했다 이런 기억만 남아 있어요. 네, 저도 선생님이랑 똑같은 진짜 마음이고 저는 중국어가 가장 항상 이렇게 막 들으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긴장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항상 있었고 도와주시던 분들이 항상 계셨고 그래서 너무 저도 짧은 시간 촬영을 한 게 너무 아쉽고 저희 영화가 작년 초에 촬영을 했었는데 뭔가 빨리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고 꼭 다시 한번 감독님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나라 분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가 있다면은 당연히 오케이 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정동원 배우님도. 이걸 말할 이유가 없죠. 네. 저는 그래도 꽤 많이 이런 합작 영화 같은 거 특히 드라마 쪽에 것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수연이라고 신호쿠보 역에서 일본인 구하고 거기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 영화도 한일 합작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 이수연 씨 아버지 역을 제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천황폐하고 악수한 사람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천황이나 이런 분들이 그 영화를 보러 올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보고 싶어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은밀하게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들을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 또 정치적으로 막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그 천황폐하 내분들이 가시는 길에 거기 복도에 이렇게 서서 기다렸다가 같이 은밀하게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일본 천황폐하 내분하고 압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가 얼마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그건 좋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내가 좀 불편한 얘기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극이 톨스토이와 톨스토이 차메록과 안나 까레니나의 만남 대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그러면 지금 전쟁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전쟁이라는 건 항상 있었던 거고 있어 온 것이고 그리고 그걸 또 극복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인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도 먼저 물론 그런 거부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발점은 문화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를 푸틴 때문에 마다하고 우리가 그 권에서 그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문화는 오랫동안 지속돼서 쭉 나가는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떤 작은 일이 있었던 것뿐이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또 그런 것도 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전쟁하고 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요. 우리나라 잘 살려면은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자연히 그런 문제도 잘 해결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문화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본 콘텐츠가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요즘에 뭐 대일 외교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할 때가 있지만 또 문화는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또 그래서 슬램덩크 보지 말자거나 스즈메의 문단속 보지 말자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인정하는 그게 가장 지금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성의 그 문제에 접근하는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개, 뭐 2개 정도의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손 드셨나요? 네. 저도 이제 보면서 기억에 남는 씬이 2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씬은 이제 정동환 배우님이 강아지를 묻을 때 이제 여 배우님이 춤을 추잖아요. 그때 이제 극중 건우는 저게 뭐지? 라고 이제 시선이 처리가 됐는데 정동환 배우님 그때 어떤 느낌으로 바라봤는지 궁금하고 왜냐면은 강아지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도 있는데 춤추는 애 어떤 느낌을 바라봤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자동차 씬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게 그 여배우님이 죽을래 하는데 정동환님 나 살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여배우님이 이제 그 아까 춤출 때는 해방도 되고 그 차 안에서는 좀 당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좀 변모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기 전과 후에 이제 두 배우님이 아줌마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정의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그냥 재밌게 느꼈어요. 그 장면이 영화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알맞는 표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뭐 강아지를 묶고 한 거에 대한 그 아픔이나 이런 걸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자기 삶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또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상반된 느낌이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같은 좋은 표현을 그 양쪽에 나눠서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서 참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차원에서 살래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 뭐 그 이전까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그 대사에 있었거든요. 시나리오에 원래 있었나? 없었어. 근데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아까 이제 자충우돌 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다는 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뭐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원래 작품에 없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애들이 혹시 하신 거 기억나시는 거? 뭐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저는 네. 그냥 나는 그 대본을 존중하지만 시나리오를 존중하지만 그대로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영화는 조금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현장성이 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난 절대 받아라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할 테니 자르려면 잘라라. 정 안 되면 2개로 찍고 3개로 찍어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선택이 된 게 이제 그렇게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살래 그랬더니 살렸어요. 네. 배우님도 두 장면에 대한 생각 말씀하시죠. 저는 그 아줌마의 어떤 심경적인 변화를 좀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처음에 와서 다른 관광객들과 같이 여행을 할 때에도 어쨌든 엄마로서 아들 계속 걱정을 하고 온전히 여행을 즐긴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금 이렇게 끌려다니는 어떤 계속 또 아들 걱정하고 어느 엄마 우리네 엄마처럼 근데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발생하고 나서의 그 아줌마가 스스로 좀 헤쳐나가면서 조금 어떤 그런 자신감이나 그런 자존감들을 좀 많이 찾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뒤에 아줌마가 좀 더 당당하게 뭐 너무 귀여운 노래에 너무 귀여운 움직임으로 그게 어떠한 멋있는 춤보다도 그냥 그 아줌마의 마음과 심경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저도 뭐 권우로서도 그랬지만 그냥 강영석으로서도 되게 기분 좋게 따뜻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한국의 어머니들 우리가 보통 이제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셨죠? 네, 저는 차이점을 사실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이제 아줌마 한국 단어여가지고 더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줌마라는 그 뉘앙스가 정말 되게 다층적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가정주부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뭔가 억척스러운 어떤 느낌으로 사용됐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아줌마 하면 일단 아이들이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다 그 감독님과 배우분이 알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아셨나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엊그제 그 신문 기사에 아니 무슨 뉴스에 한 칼부림 아줌마가 있었잖아요. 아줌마라는 소리 때문에 칼부림을 했다. 그거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근데 이제 그냥 뭐 뭔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아줌마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칼부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고 내재한 것들을 그냥 반대 측면에서 나를 왜 뭐 별 볼 일 없는 혹은 뭐 그냥 한물간 이런 걸로 인정이 되는 그런 게 아닌 참 우리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줌마가 이제 우리 아줌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데 이어서 그 양자경 씨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이 50대 여성들한테 뭐 한물 같다, 그러니까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믿지 마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정말 거의 다 여성분이시네요 보니까. 네, 남성분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자화자찬 같지만 사실 정말 한류가 이런 영화를 또 만들어냈다라는 것에 좀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좀 특별한 선물 2개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카메라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관객분들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좋고 뭐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좋고 한 분씩만 뽑아주시면은 그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려고 아니 합니다. 우리가 뽑아요? 네. 말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분들한테 뭘 맡든지 뭘 수받든지 그럼 어떻게 같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고 네,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떻게 정하면은 우리가 그분 그러면은 혹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내가 아마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다. 네. 혹시 경기도 사시는 분들 있으세요? 일단 경기도. 네. 혹시 충청도 여기 세 분이나. 두 분 계세요 여기. 네. 그럼 울산이요? 안 드릴 수가 없네. 마산이요. 마산이요? 그 거리를 재야 마산 네. 이겼습니다. 마산이 더 멀죠. 맞아요, 네,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마산이 좋다, 네. 우연히 오신 건 아니고 영화를 보러 오신 거죠? 네.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그럼 한 분은 네? 생일요? 혹시 생일이 지금 오늘이랑 가장 가깝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생일이에요. 내일 생일, 내일 혹시 어제나 오늘 없으세요? 네, 저분께 선물. 축하합니다. 아니요. 아니 아까 이거 질문 질문하신 거 같은데요. 네네. 네, 진짜 너무 좋네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보통 감독님들, 게스트분들한테 한 분만 꼽아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그거 안 돼요. 그럼 예쁜인데 두 분 선정하면 나머지 분들이 막 네, 두 분 이제 그 마지막 인사와 함께 뭐 이제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참 좋은 계절이에요. 너무 좋아요. 막 하루가 다르게 꽃들 피고 제일 먼저 피는 게 산수유가 먼저 피더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노랗게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제 뒤뜰에 목련이 막 올라오고 개나리 올라오고 이제 진달래 막 피고 그래요. 너무 좋은 계절인데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다른 영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영화를 보러 와주실 때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답답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봄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마음껏 꽃도 좀 즐기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사랑하는 분들과 항상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또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